우선 여기가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게 구청 입장에서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통합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여기가 최대의 약점은 중학교가 멀다고 하는 게 약점이에요. 중학교가 차로 15분 내지 20분 가야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를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을 해서 중학교를 유치를 해볼까 하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 구역에서 먼저 나누자고 하는 제안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나눴던 것입니다. 네. 지금은 그냥 따로 진행하는 나눠서 거죠? 하고 네. 지금은 이제 다시 통합해서 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네. 이제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2구역은 지금 어느 정도 동의서가 받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정보를 알고 있지도 않고 알아도 거의 이 나무 구역에 대해서는 말하고 그렇죠. 코멘트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아까 11개 그 신축 현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노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노후도 깨지는 거 아니냐가 제일 그것은 걱정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다 해봤는데 문제 없어요. 현재까지는. 신탁사 방식으로 아까 진행을 한다 하셨을 때요. 네. 그 주민들의 동의가 몇 프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신탁사로 할 때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진행하는 조건이. 지금 관련 법이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돼서 최근에 법사위를 통과가 된 법이 있는데 지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법으로 말하자면 시행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75% 동의가 있어야 돼요. 신탁사를 지정받으려면.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67%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MOU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탁사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한 67%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예비 신탁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율은 아무 뭐 그쵸.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정부 지정 후에 이제 그 동의율을 따질 일이고 별도로 또 아직은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예비 신탁사로서 지위는 뭐 동의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50% 정도 받으셨고 50%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시면 이게 이제 그 조합 설립까지는 75%까지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받는 그 동의율이 조금 더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동의율 거치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신축들이 뭐 한편 원주민 입장에서는 여기 원주민 450명이고 신축들이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원주민 입장에서는 신축이 많이 들어온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원주민 450명이 나눌 이익을 600명이 나눈 꼴이기 때문에 원주민 입장에서는 신축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동의율 면에서는 신축들이 이제 동의 숫자가 더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동의율에서는 신축들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종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가 너무 중간에 있는데 되는 거냐, 그다음에 시장이 있는데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사업함에 있어서 이 교회의 동의는 필수적이에요. 만약 교회가 반대한다면 이 사업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 교회 측 하고 사전에 이제 교감을 하고 교회도 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하고 여기서 설명회도 2번이나 했었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동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금 상권이 이렇게 지금 재래시장처럼 형성이 돼 있어요.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측 반대가 심하기는 하지만은 적자 지금 그 설득을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 개별 접촉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상권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또 도로도 확장해서 최신형의 주상 복합 형태로 상가를 개량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결코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가도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가를 동의 안 하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뭐 집을 하나 더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뭐 메리트를 어떻게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원 조합원들한테 그 분양가를 낮게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도 주택 조합원처럼 똑같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뭐 그 제한이 있다라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다주택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예, 우리 도정법 76조 1항에는 권리가액이나 건축 면적이 큰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최소 25평짜리 하나 또 그 이상짜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원 플러스 원도 가능합니다. 우리 구역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이 많아요. 다세대가 없고 단독주택이 많은데 단독주택 세대들이 대지 면적 35평 이상이면 거의 원 플러스 원이 가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의 이슈도 굉장히 있잖아요.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분담금이 4억이니 5억이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룸 기준으로 한 지분이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25평 아파트를 받는다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30평형 네. 그러니까 84형 예. 30평형을 약 8억 원대 예상을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투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한 3억 내외가 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분담금이. 투룸 기준으로 하면 30평 3억 기준으로 내외로 생각하신 게 편하다. 많으면 4억, 적으면 2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현명할 거예요. 추가 분담금. 사업성이 좋은데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우리가 이제 추가 분담금을 따질 때는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네. 지금 비례율을 뭐 한 100, 한 20, 30% 정도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보는 측도 있긴 하는데 일단 그 정도 보고 보수적으로 이게 신탁사로 되면은 그래도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은 되겠네요. 일단 진행되고 훨씬 빠르죠. 훨씬 그러니까. 빠르고 다행히 이제 법도 많이 개정이 완화돼서 하니까 그러니까 추진이하고 조합 설립하는 데만 진짜 빨라야 2~3년인 거고 좀 늦으면 또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 900곳이 추진이나 조합 단계에서 수독돼 있다고. 뭐 추가적인 뭐 주민 설명회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제 그 신탁사 들어오면 신탁사 협의해서 아마 한두 번 더 가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